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자, 먼저 제가 첫 번째 봉호 학술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상을 각 지부에서 매주 전신 수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이제 이 영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정원 회원분들께서 선생님 유지를 받들고자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그러한 어떤 격려로 제가 대표로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인성교육 활용을 위한 봉호 권태훈 조식 수양론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는 앉아서 하기보다 PPT 때문에 제가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책자를 보시면서 차례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표 페이지 수를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봉호 권태훈 선생님은 이제 1900년생이시죠. 그래서 근현대 한국 유학자 그리고 교육과 이시면서 조식 수양 실천가로 제가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주목을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식이라는 이제 용어가 육아 철학에서 어떤 그 유래가 된 거로 이제 자료 측면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봉호 선생님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기본 바탕은 사실은 유학적인 것을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도교 쪽이나 도가 쪽이나 불교 쪽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제 유학자 측면에서 그것도 근현대 유학자 측면에서 제가 주목을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이러한 이제 봉호 선생님의 조식 수양론은 한국 유학 사상에서 마음 집중 또 마음 수련의 조식 수양법을 계승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육부에서 인성교육법으로 이제 인성교육 과정 마음 수양 방법으로 아주 적합하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주목을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자, 연구 목적은 보면 먼저 봉호 선생님의 조식 수양론의 인성교육 활용의 적합성을 먼저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외국에서도 이제 특히 미국이나 서양 유럽에서도 오래전부터 정신 수양의 명상법에 대해서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자료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나온 자료냐면 바로 1998년도에 그 자료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벌써 한 27, 8년 전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한국 사회 단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LG나 삼성이나 이런 큰 기업에서는 대부분 마음 수양론의 직원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도 명상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점에서 이것이 우리 이제 그 봉호 선생님의 연정 조식법이 하루빨리 어떠한 사회에 공인된 조식 수양론으로 정립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래 명상법은 그 사람들의 외국 사람들의 오래된 공동체 삶의 양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그 사유 체계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나 발상 자체가 달라서 우리 동해안에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고유의 전통 정신 수양 방법이 훨씬 더 보다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이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중고등학교에서 시행을 해라.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마음 빼기 명상교실이라는 교육 과정을 교육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지금 현재 교직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조식 수양법이나 명상법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겠느냐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마침 작년에 5월달에 SBS에서 내 마음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데서 이제 방송을 내보내줬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서울의 중동고등학교, 부산의 건국중학교에서 명상 수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짧게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명상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중동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중동고등학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책상 서랍에다 명상에 놓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것들 다 책상.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이와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지금 교직 현장에서 명상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성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조식 이제 수양론을 이제 위해서 제가 봉호 선생님의 조식 수양론을 구찰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유학 사상에서의 수양론 체계와 이제 비교를 하고 봉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조식 수양론 그 내용 체계를 제가 이제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성교육 현행 중고등학교 도덕윤리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치 덕목에 대한 이제 인성교육 체계를 이 세 개를 같이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적합성이 있는 것인가를 이제 제가 밝히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영국 기대 효과로 인성교육에서 마음 집중 수양론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인된 조식 수양론이 되기 위한 논리적 체계적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정원 조식 수양법이 하루속히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봉호 선생님의 이제 유지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모두가 조식 수양을 하는 그날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논리적 체계를 연정원에서 하루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조식 수양론에서 조식법의 이제 원리를 고찰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딱 세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용에 나오고 있는 중화지도, 또 하나는 주역개사전에 나오고 있는 이름지도,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중용에서의 이제 내외 합일지도, 이 세 가지를 이제 조식 원리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요, 화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도다. 그래서 중과 화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잘 생길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 연정원 심경에 나오죠. 영대위경, 그 다음에 사덕정주. 그러니까 별이와 시줄과 날줄이 제대로 서면 그 속에서 사덕이, 인간의 덕이 덕성이 중을 잡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것이 바로 조식호흡의 원리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화지도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태양을 향해서 수금제와 목도 천의 명이 일정한 궤도를, 자기 궤도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으면서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10만 년 전이나 100만 년 전이나 똑같은 궤도를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나라의 이제 쇼트트랙 선수들처럼 한 바퀴 돌고 나서 인코스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공정해서 사사로움 없이 크게 밝게 운행을 하고 있다. 이것이 천도의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자연순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일정하게 계속 무한반복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미국의 천문학자가 이야기한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존재는 하나의 원리, 하나의 조화된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중용에서도 중화지도를 아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조시호흡 이제 그 원리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러한 천도의 운행의 원리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그대로 품수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 천인합일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을 너무 복잡한데 네 글자로 요약해서 줄이면 공명정대라고 저는 논문에다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공명정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극히 공정해서 사사람 없이 일정하게 밝게 빛이 나면서 큰 운행작용을 한다. 이것이 바로 천도의 운행의 원리인데 그러한 운행의 원리가 바로 인간의 본성의 품수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인간의 본성은 공명정대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일정하고 공정하게 호흡작용을 하죠. 그리고 밝은 열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열 에너지는 빛 에너지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6.5도씨의 열, 빛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태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금주와 목토 천의 명은 태양의 빛을 반사를 받아서 빛을 내는 존재들이죠. 그죠? 우리 인간 존재도 스스로 조식호흡을 하면 스스로 안에서 빛이 나서 빛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얻은 깨달음을 얻은 모든 성인들에게 그 원광을 씌우고 전신광을 씌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조식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화지도가 바로 조식호흡의 원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봉송익필 선생님의 철학사상의 기본인 직도의 직원리도 바로 이 공명정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민속문화에서 나오는 중을 잡는 거죠. 그래서 팽이를 이제 돌리는 것이 바로 균형과 조화, 중을 잡아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 옛 조상들은 슬기롭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민속문화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그 조식수양론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되는 것이 이제 주희죠. 주희가 조식잠을 지었습니다. 주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펴보면 코끝에 빛이 반사되는 곳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내려서 살피노라. 이것이 안대비백 비대재림이죠. 우리가 호흡법을 배웠듯이 눈은 지그시 감고 코끝을 바라보고 코끝은 이 단전을 바라본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이 극함에 이르면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움직임이 극한에 이르면 이제 고요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고요함이 극한에 이르면 숨을 내쉰다는 것이죠. 숨을 내쉬는데 내쉬는 호흡이 마치 봄 연못의 물고기와 같이 한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는 것은 모든 벌레들이 웅크리는 것과 같다. 이것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흡은 가득 찬 기운이 열리고 닫히고 그 오묘함이 다함이 없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의 조화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셨죠. 자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조식호흡이 그 천지자연의 운행의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열리고 닫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한번 숨을 들이쉬고 한번 숨을 내쉰다는 것이죠. 우리 지구가 운행을 하는데 어떻게 운행하나요? 한 번은 낮이 됐다가 한 번은 밤이 됐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한번 숨을 들이셨다가 한번 숨을 내셨다가 그리고 인간이 만든 디지털 기기도 한 번은 1이 됐다가 한 번은 0이 됐다. 그러니까 우주자연의 존재 원리와 인간의 존재 원리와 디지털 기기의 존재 원리가 세 개가 일관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조식호흡 작용은 자연의 조화라고 하는 것이죠. 곧 천지자연의 순환의 원리 그것처럼 조화와 균형을 통한 질서의 세계를 따른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식호흡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름 일양지도는 이제 주요 개사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한 번은 음이 됐다가 한 번은 양이 됐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거죠. 한 번은 숨을 들이쉬고 한 번은 숨을 내쉬고 한 번은 1이 됐다가 한 번은 0이 됐다가 한 번은
음이 됐다가 한 번은 양이 됐다가 이러한 것이 이것을 계승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밝을 명자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갖추어 있는 것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바로 한 번 음이 됐다가 한 번 양이 됐다가 하는 것이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한 자는 인이라고 하고 지혜로운 자는 지라고 하고 각자 저마다 아는 대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날마다 쓰는데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일상에서 멀리 떨어지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고원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간이하면서 우리 가장 일상에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얘기할 걸 이사장님이 조금 전에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일상성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움 없이 일정하고 공정하게 운행한 공전의 이치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이 태양을 향해서 본실본 태양 악명하면서 크게 운행하는 것은 대두천이 아닐까. 그리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음과 양으로 바뀌는 것은 소주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일호일흡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인간이 도리다. 인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봉호 선생님의 조식 수양론의 논리적 체계와 그 다음에 육아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수양론 체계와 그 다음 인성교육에서의 수양론 체계를 이제 지금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이제 많으니까 도표로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는 정신과 육체, 영육 쌍전의 존재입니다. 마음,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육체에서 나오는 물질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쪽만 수양을 하면 반쪽짜리 수양이 되는 것이죠. 정신도 충족을 해야 되지만 육체적인 건강도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봉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조식법이죠. 그것이 이제 육아 철학에서 보면 수양론 체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숙이 치인입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성, 외왕, 안으로 성인의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내면 공부죠. 밖으로는 왕도를 실천한다. 그래서 외왕이라고 합니다. 숙이 치인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역에서는 경의직내 의방회. 그래서 이제 내면을 직하게 하고 태도를 방정하게 한다. 밖으로는 이렇게 이제 수양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사상도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성기라고 해서 나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도 이루어주게 한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우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나를 먼저 깨달아서 알고 그것을 미루어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인여인 조교족 국가국 그래서 세계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아주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공자님의 인사상과 다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맹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취할 바가 의도 내가 취할 바요. 그 다음에 생도 내가 취할 바다. 그래서 정신적인 의, 그 다음에 어떤 물질적인 생도 내가 취할 바다. 양지도 내가 길러야 하고 양기라고 하는 것은 양호연직입니다. 양호연직의 줄임말이 양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과 기운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해서 수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육아철학에서의 수양론 체계입니다. 그렇죠? 대학의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 여기까지가 수기에 속하는 거고 내 자신을 수양을 닦아서 그 다음 재가치고 평천하러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마음을 참되게 하는 저 성의론이죠.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 외왕으로 나가는 어떤 그
타인과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고 내면으로 들어오면 경물치 쪽으로 들어오면 깨달음의 경지로 가는 거라고 저는 구분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건 이제 보라색으로 글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죠. 자기와의 관계. 이 내면 공부죠. 그 다음 가정과 사회, 국가와 세계. 이렇게 해서 성실과 배려와 정의와 책임 이렇게 나눠서 인성교육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들어맞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봉우조식 수양론의 유래와 신법. 그래서 봉우 선생님은 이제 신법을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신 대왕조 큰 할배라고 하시죠. 한백원. 그래서 자성부자하라, 자성부자하라, 강제인내신이라. 이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맞는 이치입니다. 뭐냐면 자기의 성품이 어디 있다고요? 뇌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뇌가 어디죠? 바로 머릿속이죠. 우리의 마음이 뇌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품의 씨알이 말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지금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뇌에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너의 머릿골에 품수되어 있으니 스스로 구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수받은 요순임금은 유정유의 윤직걸중이라 하셨죠. 그리고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전해줄 때는 8글자였는데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해줄 때는 8글자가 더 붙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심유의 도심유미 이것이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1500년 후에 이것을 받으신 공부자께서 공자님이 대학 지도 제명명 덕제실 민제지어 지선이라 하시고 역경에 영무사야 무이야 적연부동이라가 가미수통 천하지구라 비천하지시면 기숙능이 어차제리오 이렇게 또 중복해서 신법을 감춰 놓으셨다고 봉우 선생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조선 유학사에서의 이제 조식 수양법 이제 실천 사례를 쭉 꿰뚫어 보면 요순 임금이 4,500년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저게 정일 집중이 바로 마음 공부죠. 마음 공부 신법입니다. 1,500년 뒤에 공자님이 40이 부록이라 그리고 조사존망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래서 꽉 잡으면 보존할 수 있고 놓으면 사라진다,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이 조사존망입니다. 그리고 40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맹자는 구방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놓여진 마음을 끌어들여라. 개나 소나 돼지가 집 밖을 나가면 사람들이 저녁 때는 개나 소나 돼지를 다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구구구구 하면서. 그런데 밖으로 나간 마음은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맹자가 얘기를 하면서 구방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연지기를 직으로 기른다. 정직이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주희가 맹자의 여기서 이제 봉우 선생님께 말씀하신 시대가 변하면서 문헌화되면서 시대의 어떤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잘 이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주희 때는 주정 공부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요한 공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는 주정 공부, 저게 조식 공부인데 똑같은 거였다는 것이죠. 언어가 달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강절, 정의철, 이연평 등은 정자 공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주희는 조식장을 지었다는 것이죠. 여기로부터 이제 조식이 우리가 자료에 나오고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선에서는 모건 선생, 소재 노순신, 그 다음에 전필제 한원당 김갱필, 그 다음에 태계, 구봉, 우계, 율곡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호남이나 기호나 해서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전해졌냐면 바로 근현대 유학자인 봉우 권태현 선생님까지 내려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봉우 선생님의 조식수양법이 이제 연정십육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신법을 수련법의 요지로 삼고 그 다음 북창 선생님의 용어 비결을 정종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중용을 안과 밖을 이루는 표리관계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바로 중용의 합 내외 지도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대학과 중용을 읽어라. 그 속에 신법이 다 갖춰져 있다. 그리고 호흡하는 공부 방법이 다 거기에 나와 있다.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연정학인들이 대학 중용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어떠한 공부하는 방법, 이것은 기둥으로 삼는 것은 이제 북창 선생님의 용어 비결로 삼아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용어 비결 필사본입니다. 그래서 상신리에 아마 이제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손자분이신 이제 권우중 씨가 집을 이제 정리를 하다가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봉우 선생님 글씨가 아니라 필사를 하셨는데 김학수 선배님 글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봉우 선생님이 연정식류법을 쓰신 어떠한 동기는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북창 선생님의 불과 한 300년 전, 한 250년 전에 용어 비결을 쓰셨는데 그것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못 알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일본의 식민지, 그래서 한글이 이제 한글뿐만 아니라 한문 공부도 못하게 했죠. 거기서 단절이 됐고 해방이 되면서 미 군정청에서 이제 교육을 관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양 교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자 공부를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읽어도 지금 현대인들이 읽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야말로 초보자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 이제 사실 써놓으신 것이 봉우 선생님의 연정식료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청장년들이 한문 상식으로는 용어 비결을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반수도 못 되는 것이 사실이다.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반수도 아니죠. 대부분이 모르죠. 그래서 그것을 봉우 선생님이 시대에 맞게 잘 정리하신 것이 연정식료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 활용을 위한 봉우조식 수양의 내용과 체계를 구차해 보면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연정식료법이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요순 지도를 따른 것이 아니겠느냐 본받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만세성학의 육아철학의 신법이 요순이 상전한 16자 신법이라고 했죠.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직골중하라, 이것이 이제 16글자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오마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근거를 살펴보면, 자, 봉우 선생님이 인용문에서 유정유일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일 집중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시고, 연정이라는 것은 전이람, 정밀함,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정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한 길로 쭉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요순신법에서 그 이름이 유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봉우 선생님의 연정식료법이라고 하는 연정원이라고 하는 연정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굳이 왜 16법으로 이제 나눠놨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수단기에 보면 그 9개로 나누셨어요. 계제는 9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법은 16법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동양 철학에서는 가장 높은 숫자를 9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굳이 9 하면 그 18법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팔지 1부터 팔지 8까지, 그러니까 9부터 16법까지는 사실은 한 군데나 두 군데는 축약을 해서 줄여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정식료법 이제 그 책자에 제가 제시를 했지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팔지 7의 15법이나 팔지 6으로 줄여도 가능한데 굳이 왜 16법으로 나누셨느냐? 그것을 저는 요순 임금의 신법 16글자를 오마주에서 본받고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우 선생님은
기질지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조식호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아 철학에서는 저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양을 통해서 인간이 변화할 수 있다. 이것을 긍정하는 논리가 육아 철학의 수양론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육아 철학에 잘 적합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나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자각지라고 하는 것이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상지와 자각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가장 근본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철학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것을 봉우 선생님께서 조식을 통해서 나를 알기 위한 방법이다. 딱 써놓고 계신 거죠. 이것이 이제 육아 철학에서는 마음을 수렴한다, 거둬들인다, 마음을 집중한다. 그 수양론과 똑같죠. 그리고 인성교육에서도 자기 인식, 자기 성찰, 자기 조절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인성교육의 가치 덕목입니다. 자, 그 다음 마음 집중과 몰입 이것은 보세요. 정일해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한결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연정 16법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타념 무타상입니다. 저것은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도 하지 말고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로지 숨이 들어오고 쭉 나가는 것을 쳐다보라고 하셨어요.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불가의 선법인 무념무상이 아니라는 거죠. 무념무상은 말 그대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허무정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육아 철학에서는 바로 경수양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무적이라는 것이 다른데 기웃거리지 말고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한 길로 쭉 가는 것을 경이라고 합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봉우 선생님께 말씀하신 무타념 무타상이다. 이것이 연정 16법의 제1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오늘날 청소년들이 주의력 결핍증, 그 다음 이제 ADHD 같은 이러한 어떠한 몰입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산만한 어떠한 정신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조식호흡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제 명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저 보세요.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조식을 통해서 정신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과 육체 이 두 가지 합 내외 지도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잘 부합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봉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해와 달이 차고 기우는 하늘이 펴졌다 오므라들었다 한번 열렸다 닫혔다 아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밝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명 밝았던 것을 다시 밝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성은 본래 밝은 명이다. 그래서 주자는 성리대전에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맹자가 이야기한 성선설의 선은 본래 밝을 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성품은 밝다고 주의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학에서는 이제 띄어쓰기를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이 아니다. 봉우 선생님께서는 그 띄어쓰기를 바로 잡아두셨습니다. 자, 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 밝은 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 조화와 협동의 이제 그 함 내외지도 이것도 성실한 마음이 선생님도 이제 자신의 성실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성실의 덕목과 마찬가지다, 일관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이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를 아는 것을 미루어서 남을 알게 되고 그 알을 미루어서 또한 남을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평화로 나가는 방법이다 하는 아주 치밀하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논리를 제시하고 계신 것이 봉우 선생님의 조식수양론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혈구지도죠. 그래서
선생님이 타인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치국 평천하의 방법이라고 대학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싫은 것을 가지고 아랫사람, 위에사람, 밑에사람, 옆에사람에게 전하지 말아라, 행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저 입체도로 제가 2017년도에 한번 혈구지도를 통한 다문화 예실천 방법으로서 이제 제시했던 건데, 저러한 입체도로 보면 저것이 자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위와 아래와 좌우, 상하, 전후. 그래서 하나의 입체도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혈구지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소통하는 것이 딱 자를 잘 재서 넘치지도 말고 지나치지도 말고 모자르지도 말고 편벽되지도 말고 편중되지도 말고 결국엔 중을 잡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동.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어떤 모든 학문과 사상, 정신수련의 요체는 뭐냐면 바로 홍익인간 이념과 공자님의 대동책으로 이제 귀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보고 선생님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정신수련인의 정체성이라고 보고, 그 다음 이 연정학인들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국에는 홍익인과 대동사상, 결국은 세계 평화로 나가는 그러한 일꾼이 되자 하시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질적인 연정학인의 정신수련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마치 이제 여태까지 제가 이제 봉 선생님의 조식 수양론에 대한 어떤 수양법이 아니라 수양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성교육으로 활용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